정기총회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임시총회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총회에 보면은, 또는 총회에 보면은 1년이가 딱 1년에 반드시 정기총회고, 1월 중에 그건 정기총회고, 그러니까 그걸 임시총회인데 여기 보면 임시총회가 대연대회라고 이렇게 못 박아 있고 본회총회 따로 있어요. 지부장 총회라는 게 없어? 없어요. 본회장 대회. 6번에 지부 정기총회에게 분회총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부 정기총회. 그러니까 지부 정기총회가 지부가 분회를 말하는 거예요. 6번은 어떻게 돼 있죠? 지부 6번은 정기총회. 사전 회의에 협의한다고 돼 있네. 협의만 됐네. 하면 되는 거야. 됐네. 맞네. 협의하는 거는 말도 안 하고 노조 집행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 말만 해. 우리 정기총회 합니다. 그거 알죠? 매월 정기총회 두 번째 수요일. 그만 노티스 해주면 돼. 지금은 셋째 주 화요일로. 아, 그럼 세 번째 화요일. 네, 세 번째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죠. 이 수요일 협의라는 가정의 거는 날 막 이런 어떤 거 의미냐 그러면 합의가 아니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더 좋고 이의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 협약에 중요한 게 있으면 지부장 이상의 집행위원들, 지부장 간부들은 인사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해야 돼. 근데 합의인데 그 이제 분회장은 1년 이내는 합의를 해야 되지만 1년 넘으면 이제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걸로 바꿨어요. 그렇죠, 분회장. 집행 간부들은 합의를 해야 되고. 그때는 왜 그렇게 하냐면 지부장 임기가 1년이 있어. 1년. 지금도 1년이에요. 근데 1년 넘어갈 게 없잖아. 근데 이제 분회장들. 정기 전배 때는 그냥 통보하면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때는 정기가 아니건 간에 분회장은 노조에 가서 합의를 해야 됐어. 그래서 그거 합의 안 해가지고 인사부장이 날라갔습니다. 딱 한 번 그런 게 있고 내가 2년 차 할 때 최성원 부장이 인사부장이었는데 그때 지부장 그때는 지부 분회장이고 지부장을 전배를 했어.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상의도 없이. 그래서 내가 사장한테 올라가서 문제 삼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장이 이거 뭐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핑계를 많이 해서 근데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면 인사부장 그 사람이 그 신문사 기자 출신인데 술버릇이 아주 고약해. 왜냐면 가래침 뱉어가지고 양에다가 막걸리 부어가지고 먹으라고 주고 그래서 간신히 먹고 그 다음에 뭐 구두에다가 신발 따라서 주고 기자들이 그렇대요. 군대 갈 때. 뭐 그거 술버릇이 그러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 그 시기를 잡혀가지고 이따 사러 갔지. 그러다가 그냥 근데 그 사람한테는 미안한데 조직 전체의 기강을 위해서는 할 수 없잖아. 그 원칙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또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가벼운 문제지만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협약 위반 사태가 생기면 바로 그만두지 않아. 지금은 좀 참아. 김대성 위원장이면 지금은 좀 참고 출장을 3월달까지 임금 인상할 때까지 많이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현재 문제는 18년째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조합원들도 토의하라고 지금 어떡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게 결정됐는지도 모른다며. 조합원들도 지금 뭐 모르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쟁의 조정까지 끝났고 쟁의 찬반 투표만 남아 있어요. 분회장 대회를 열어서 쟁의 결정을 열어서 이제 조합은 이제 쟁의 찬반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고 결정되면 조합은 이제 투표해서 아주 묘한 시기에 왔네. 네. 자가 잘 생각해봐. 전체가 천천히 토의를 해가지고 네. 토의를 해가지고 조합원하고 같이 결정해야지. 네. 집행부는 결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지 말라는 거야. 위임된 사항 이외에는 대연대 결정사항에서 집행부가 할 수 있고 규약에 정해진 거 이외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조합원이 활동을 하는데 같이 활동 안 하는 거지. 왜? 할 게 없잖아. 조합원이 활동을 하는데. 아니 자기네들 위해서 하는 거야. 집행부를 뽑았고. 아주 그거 조직의 원칙 아니야? 집행부를 조합들을 내가면서 왜 집행부를 선출했냐? 조합원들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잖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걸친 것도. 그렇지? 단체벽이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죠. 한 번 하면. 그래서 너무 의욕을 보일 필요도 없고 조직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노조 활동의 기본은 단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것이 방법이 단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자주적 노동조합 활동이고 자주적 스스로 주인이 되는 활동이라고. 응? 그리고 그 방식이 소립된 토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교섭에 의존하는 방식이 의존적 방식이에요. 그거는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는 관에 의존하는 방식, 관에 의존하는 방식. 그게 관변단체 비슷하게 활동하는 거지. 그게 한국노총이 원래 태생이 관이 만들어줍니다. 박정희가 월급 직후에 기존에 있던 대한노총을 해체시키고 나니까 노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한국노총을 급조해서 만듭니다. 다시 임명을 해서, 임명을. 지 말 잘 듣는 사람. 그것이 한국노총의 역사예요. 민주노총은 그렇지는 않지만 운동권들이 주도가 돼서 했던 거고, 노동조합을 조합원이 해야 되는데 운동 더 센 운동권 출신들이 했다. 그래서 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내실하지 못했지. 지금도 그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대중운동이니까 조합원 대중에 맞는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95년도 민주노총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개선된 건 하나도 없어. 노동법 유치라고 전부 계약의 역사야.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상권은 그때로 당연히 회사에서 월급을 줬거든. 응? 근데 지금 상권을 하는 사람들 숫자도 제한하고 뭐 근무시간 몇 시간 네, 11,000시간. 그런 것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응? 그러니까 법하고 이런 게 지금 있는 거야. 법에 노동자분 의존할 필요. 법은 노동자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단체 행동, 단결권 중심의 활동을 하자 했던 것이 그 단결권. 힘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진다. 교섭에 의존해가지고 빌어봐야 구차할 뿐이다. 구차할 뿐이다. 그래서 그런 활동 하지 말자. 그래서 단결권 중심의 활동이 철저하게 조합원 중심의 활동이고, 조합원 중심의 활동이 조합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그에 대한 결과의 실천에 따른 활동이 돼야만 노동조합이 자적 활동이 될 수 있다. 힘들어 조금. 그래서 소집단체를 바로 그런 단결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과정. 구호로 단결 투쟁 맨날 해봐 소용없어요. 말로만 하면 끝이야. 헤어지면 끝인데 안 나오면 끝이고 그런 거 없다. 근데 이거 해보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들이 슬쩍슬쩍 나오니까 그걸 놓치지 마세요. 얘기를 해주겠지만 소집단체는 철저하게 대중이 무엇인가, 조합원이 무엇인가 하는 걸 느끼게 감 몸으로 느껴요. 내가 이 소집단체를 위원장 되자마자 89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나도 잘 모르고 한 거잖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거꾸로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가보자.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간부회의를 처음에 여러분처럼 바로 여론회의가 된 거죠. 당선되자마자 간부들 임명하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임금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노동조합을 할 것인가 서로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합원 중심으로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이걸 대강 설명을 해줬어요. 대강. 그때 간부들 전원이 반대했어요. 왜?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 위원장 날라갔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조합원들은 이기적이라서 남 생각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무지하게 높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전의 방식대로 집행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 다음에 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노동조합이 지 아쉬울 때만 필요한 거지. 평소에 잘 돌아가면 잊어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겠냐. 무식하다. 그래서 누가 제일 똑똑해?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들은 똑똑합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사실은 아닌데 누가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원 간부들이 반대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토의를 4번 갔습니다. 임금 인상 하나 그거 만들라고. 그래서 그 전에 자료를 많이 공정하게 나는 이만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이렇다.
제가 할게요. 나는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커피 타는 거 하지 마세요. 네네네. 그 우리 때도 계속 문제인데 나 있을 때만 여자분들이 커피 안 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강력한 여자분들의 후원자였었거든요. 위원장할 때. 왜냐하면 나 해고시키는 거 복직하는데 여자분들이 아니었으면 난 복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합, 노동조합은 이익이 안 칩니다. 무슨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참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해. 가정에 충실하세요. 남자들 특히. 가정을 포기하고 무슨 일을 할 생각 하지 말아요. 그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아빠 너도 잘하는 거야.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해서 못한다. 그러려면 하지 마. 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라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 원칙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도 지켜야 돼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집에 들어가지고 헛소리 하면 안 되고 항상 지금보다 더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얘기하고 싶죠? 응? 아니, 그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가정을 포기하고 운동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이나 운동권들이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꼭 합니다. 헌신하면 먼저 배신한다라고. 먼저 좌절하기 때문에 먼저 배신한다. 동지를 배신한다. 그러려면 못되면 노동조합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아니야. 자기 생활을 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충실해라. 이게 계속하지.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배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활동 방식에 대한 설명을 부담 없이 저하분들이 느끼기에 한 30분이면 된다. 실제로 30분이면 돼요. 즉 분해총회 실제로 30분이면 되는데 조를 짜야 돼. 왜냐하면 12명이 얘기하는 거하고 8명이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거하고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많이 나. 그다음 20명이 하는 거하고 8명이 하고 10명이 하는 거하고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 그 다음에 기존의 토론식 회의 100명, 150명, 30명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의사결정한다고 한 사람 앞에 나가서 사회 진행하고 의견 얘기하세요. 또 반대 의견 얘기하세요. 찬성하는 분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진행하면 그건 회의가 끝이 안 난다. 싸움만 하다 끝나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워져야 되는데 백지장 그 가벼운 것도 요새는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게 왜냐하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토론식 회의의 전형적이고 분열의 원천이고, 토론식 회의를 하면 노동조합이 분열. 횟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나뉘어져.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시면 경험이 있으면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어떤 놈이 이거 하자 하는데 그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둘이만 얘기해. 계속 반대 둘이만. 그러다 보면 둘이 나중에 감정이 상해. 싸워. 그 시간은 무진장 걸리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고.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회의 성원이 안 돼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게 계속 되풀이되고 그런 단체가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그 단점을 극복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회의를 하냐면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이 되지 않게 8명에서 10명 정도를 임의로 한 조씩 편성해줘요. 근데 다양하게 넣어주는 게 좋다, 저희는. 여성만 잔뜩 집어넣고 남성 이렇게 쏠리게 하지 말고 골고루 지방과 서울 뭐 이렇게 골고루 해주면은 거기가 한조가 돼서 시간이 30분이면 웬만한 안건은 다 처리돼요. 거기서 다 토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반 토론 하지 마라. 절대로 조안에서는 조별 토의할 때는 찬반 토론 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찬반 토론하면 의견이 나눠지고 결국 싸우지만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발언권이 한 사람 특정인에게 집중이 돼. 집중이 나머지는 구경만 하고 발언 안 해요. 그래서 발언을 다 하게 만들어요.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2분씩 안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조내에서 각자 의견을 앞에 사람 얘기한 거 듣고 자기 의견 얘기하고 거기서 찬반 토의하면 안 되지. 토론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앞에 얘기한 사람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만 돌면 웬만한 안건은 노동자회사 진행하는 안건은 한 번만 돌면 대충 의견이 일치돼요.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이나 마지막 전에 얘기한 사람은 이전에 얘기한 사람들 의견을 들으면 대충 다 정리가 돼 벌써 안건이. 그러니까 싸울 이유도 없고 제일 좋은 안건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를 요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집단지성이라고. 싸우면 원수가 돼서 헤어지지만 하나의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 조에서 결과가 모아져요. 왜냐하면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관찰하기 위한 행동을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혹은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모님이 아프다, 이런 것까지를 계산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발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되니까 빠지는 사람도 없어, 사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저하분들이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킨다. 자기가 얘기해서 얘기 반대에 따라서 조별 토의를 거쳤던 것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간부